패밀리카라는 게 뭔가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지만 취미도 다양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가족, 좋아하지 않는 캠핑을 좋아하는 가족, 좋아하지 않는 가족. 일단 스포티지는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패밀리카라는 범위에서 어디나 약간 공통분모로 들어가 있는 차라고 저는 좀 보고 싶어요. 마컨의 탈 것 리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컨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것은 여기 뒤에 보시면 바로 KTX 포항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차량은 바로 KTX 열차를 하면 좋겠지만 아직 KTX는 섭외가 안 됐기 때문에 포웨일에서 빠른 연락 주시면, 열차 리뷰는 아니고요, 오늘 어떤 차량을 만나보시게 될지 기대해 보시면서 함께 출발하시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차량은 스포티지 26년형 가솔린 차량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차 저와 함께 운행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이 차에 대한 진짜 실력, 그리고 이 차를 구매하실 때의 여러분들의 주요 포인트, 그 다음에 가솔린 차량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와 이제 하이브리드나 LPG 대비 어떤 이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포항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이라 포항에 어제 차를 받으셨고, 제가 이 차를 조금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고 시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적지를 음성 인식으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진 해수욕장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2번.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네. 경로 안내를 시작할게요. 네, 현대기아의 좌회전하세요. 음성 인식 시스템은 확실히 좋습니다. 아주 만족도가 높고요. 한번 이 고속도로를 쭉 타고 이제 해안도로를 한번 한 15k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 네, 일단 요즘에 이제 기아차가 디자인의 기아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 훌륭한 디자인 아이디를 이제 K5 때부터 보여줬죠. 피터 슈라이어를 이제 영입해가지고 디자인적 요소들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러다가 또 약간 좀 이게 무슨 디자인이지라고 하는 시점이 좀 최근에 좀 있었죠. 그런데 이 스타맵 시그니처 형상이 나온 이후로 디자인이 상당히 통일감 있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딱 차를 봤을 때 이 차는 제조사가 어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캐릭터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벤츠나 BMW나 아우디 같은 차를 보면 우리가 딱 봐도 그냥 이 차가 어디 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기아도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의 어떤 색깔을 분명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디자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좀 개취의 영역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뭔가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최근에 좀 아쉬웠던 게 기아차가 최근에 좀 전기차 위주로 브랜딩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EV3, EV5, 그 다음에 EV9, EV6, 그 다음에 이제 PV5 이런 것도 출시를 했잖아요. 저는 너무 빠른 속도로 전기차 위주로만 차량을 생산하는 흐름에 대해서 사실 좀 아쉽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내연기관 차량이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6년형 스포티지를 제가 좀 타보고 나니까 아직까지도 기아가 내연기관에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위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그거를 다 철회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전기차 위주로 자동차 팔면 다 망합니다. 진짜로 큰일 나요. 그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연기관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차들은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이제 분위기가 있습니다. 마컨의 탈 것 리뷰. 자, 일단 지금 시내 주행을 천천히 하고 있는데, 이 차가 이제 토크가 1500rpm 영역에서부터 이제 최고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1500rpm에서 4500rpm,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내 주행에서 많이 쓰는 rpm 구역에 최대 토크를 넣어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내 주행을 할 때 상당히 차가 경쾌합니다. 경쾌하고 파워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시내 주행에서 일상 구간에서는 전혀 들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차에 사람이 4명이 타고 어느 정도 짐을 꽉 채워도 파워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의 연비가 11에서 12 정도 실제 연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비가 엄청 좋은 편이다라고는 못하지만 그 연비가 크게 나쁘지 않으면서도 나름 실용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한 토크를 내주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 차의 그 색깔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하면서 운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경제 체제에서 판매량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좋으니까 많이 사는 거란 말이죠. 실제로 저희한테 문의도 진짜 많이 주시고요. 진짜 관심도 많고 대기도 엄청 길거든요.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토 스탑앤고가 작동을 하면서 엔진이 꺼져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조용하고 그죠, 정차 시에. 그다음에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엔진이 켜지는데 진동이 없진 않습니다. 당연히 다시 이제 시동이 켜질 때 진동이 있지만 그 진동이 확실히 예전에 오토 스탑앤고 한 2020년대 그때 맨 초창기에 이제 오토 스탑앤고가 막 나왔을 때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엔진이 켜지고 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왜 오토 스탑앤고 타면은 그거부터 끄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까지 오토 스탑앤고가 거슬린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모드로 해놓고 타고 있는데 악셀링을 했을 때 리스폰스가 충분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코너링을 해봐도 차가 뒤뚱뒤뚱 거리는 느낌도 없고 승차감 같은 부분도 잘 잡아놨다. 승차감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차가 잔요철을 지나갈 때 조금 요철에 대한 노면이 읽히는 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불쾌할 정도로 막 진동이 들어온다 요렇다기보다는 요 차의 서스펜션 세팅이 아주 무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스포티한 주행할 때 그래도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내외부 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상당히 좀 스포티한 디자인 아이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행도 이 서스펜션을 살짝 움직여보면 이렇게 컴포터블한 차들이 출렁출렁한 느낌 같은 건 별로 없고요. 일단은 탄탄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게 불편할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세팅이 제가 볼 땐 잘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운전을 할 때 조금 밟거나 좀 급격한 기동을 해도 서스펜션이 막 출렁출렁 거리지 않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자, 지금 시속 100km가 넘으니까 이 에이필러 쪽에서 조금 풍절음이 들어오긴 해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이 동일한 차급에 비해서는 조용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기아 차들은 소음에 관한 부분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이번에 나온 차도 시승을 했는데 진짜 조용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 외부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풍절음이라는 부분은 만족스럽지만 이 노면을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하는 이제 물침대 같은 느낌으로 지워버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노면의 상태를 어느 정도 피드백이 들어온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차감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되게 노면 피드백도 있고 운전의 재미도 있고 불안하지 않고 고속주행에서 안정감을 주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은 노면에 좀 통통거리는 느낌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불쾌감을 줄 정도의 노면 피드백은 아니고요. 엔진 소음 같은 것도 뭐 지금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 안 들려요. 지금 한 13km 정도 쭉 주행을 하고 있고요. 연비가 한 지금 현재 10.3km 정도 마킹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공인 연비 한 11, 12 정도가 아마 거의 맞게 나올 것 같아요. 이제 7번 국도를 쭉 타고 있는데 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충분히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는 운전 스타일 연동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뭐 급가속을 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천천히 운전하는 스타일인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크루즈 컨트롤의 감속과 가속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고속도로 기반 크루즈 컨트롤은 운영이 안 되고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뭐 현대기아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성능은 워낙 아시다시피 훌륭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 상당히 좀 커브가 있는 길인데 핸들이 잘 잡아서 돌려주고 있고요. 조금 이제 뭐 가다가 잡아주고 하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냥 뭐 그랜저나 이런 차들처럼 이제 코너 곡선을 부드럽게 따라 나간다라기보다는 가다가 잡아주고 근데 그거는 국도라서 그런 겁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국도를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국도여도 상당히 지금 괜찮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차를 출고가 되고 나서 제가 지금 처음 크루즈 컨트롤을 켜보는 걸 텐데 처음에 조금 세팅의 조율이 필요한 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또 아주 곡선을 부드럽게 돌아 나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죠? 제가 딱 핸들을 잡고 있지 않음에도 잘하고 있고요. 구간 단속 구간을 운영하는데 구간 단속에서 이제 이게 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차 당연히 앞차와의 간격 유지, 그 다음에 정차 후 재출발 다 지원하는 형식이고요. 이 차가 지금 제가 핸들을 잡지 않으니까 핸들을 잡아주세요 라고 여기 안내가 떴는데 제가 핸들에 타각을 주지 않고 손만 살짝 댔는데도 경고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전식 터치 방식의 핸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훌륭하네요. 이 정도 차급의 이 정도 옵션이면은 3,8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사실 무슨 스포티지
그지 같은 준중형을 3,800 주고 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옵션이 되게 풍부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랜저랑 비교를 해봐도 뭐 그렇게까지 뭐 옵션이 빈약하고 부족하다 이런 생각 전혀 안 들고요. 실용적으로 있어야 될 옵션 다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드리는 순간 내비게이션을 못 봐가지고 못 빠졌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약간 한 18km 정도 주행을 하면서 왔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일단 확실한 건 엔진 소음은 거의 안 들려요. 그리고 승차감이 조금은 스포티하고 탄탄한 느낌이 있어서 약간 르노의 그 XM3를 탔을 때의 그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화진 해수욕, 여기 뭐 대형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요즘 대형 베이커리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이게 뭐 얘기 들어보니까 상속세를 안 내려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와, 바다 미쳤네요, 여러분. 역시 바다는 동해입니다. 하진 해수욕장은 또 되게 네임드 해수욕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겨울바다 여러분 함께 감상하시면서 너무 예쁜데? 이거 약간 그 안도 다다오? 그 느낌 좀 있네요, 그죠? 와, 진짜 예쁘다. 필라델피아 크림 치즈를 주로 쓰는 예장인가봐요. 미쳤다. 여기 처음 와봐요. 여기 아니에요. 미쳤네. 처음인데? 여기 앉을까, 여기? 괜찮잖아요? 바다가 이렇게. 가격이 뭐 입지에 비해서는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카드를 슬프 안에 넣어주세요. 폴슬로 가네. 폴슬로. KFC 폴슬로. 네, 이제 카페에서 좀 휴식을 취하고 다시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조금 고속으로 주행을 해보면서 고속 주행에 대한 안정성과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느낌 같은 거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 차를 타면서 종합적으로 현대 기아차가 그 우리가 아반떼급이라고 하죠. 준중형급, C 세그먼트급을 좀 상당히 잘 만드는 차 회사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제 현대가 가장 세계적으로 많이 팔는 차종 중에 하나가 이제 아반떼잖아요. 그 아반떼가 이제 준중형급의 이제 차량인데, 이 차도 사실은 이제 SUV지만 이제 플랫폼의 크기라든지 실내 크기는 이제 그 아반떼급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이 차급에서 좀 다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상품성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또 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현대기아차가 옵션이나 이제 이런 편의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확실히 아직도 차가 이제 직진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가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스포티지를 타면서도 잘 느껴집니다. 지금 이제 뭐 100km 정도 비슷한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직진 안정성이 좀 다른 차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아주 좋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현대기아차 중에서 직진 안정성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은 차는 뭐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좋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다른 차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100km 가까이 주행을 하더라도 풍절음이 상당히 확실히 좀 걸러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그렇고 고속주행을 하더라도 이 차급에 비해 만족스러운 품질과 NVH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초고속 영역에 들어서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주행감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뭐 일반적으로 요 정도의 이제 스포티지 같은 차를 가지고 뭐 140, 150 이렇게 뭐 고속으로 쏘실 일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그런 일은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고 대부분은 없으실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뭐 한 120km 언더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조금 출력을 써서 엑셀을 밟을 때에 가속력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더군다나 가솔린 엔진이니까요. 하이브리드 차가 이 차에 비해서 한 450만 원에서 47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사실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워낙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율이 높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가 지금 대인기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하이브리드 차가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전기차로 갈까 하는데 뭐 충전 환경이라든지 어떤 뭐 내 주위의 충전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이 전기차의 이 충전 시간에 대한 불편함, 아니면 뭔가 이 약간 그 고장나면 큰 돈이 깨질 것 같은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전기차로서의 전환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보통 하이브리드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유지비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니까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만약에 출고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연간 15,000km를 주행했을 때 한 7에서 8년 정도는 주행을 하셔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이제 쉽게 말하면 뽕을 뽑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통 우리가 차를 타면서 7, 8년 정도까지 타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많지가 않죠.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기가 일반적으로 내가 보통 차를 7, 8년까지 넘게 타진 않는다라고 하면, 그 주행거리가 한 15,000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시면, 사실은 제가 볼 때 하이브리드보다 가솔린을 뽑는 게 훨씬 더 금액적으로는 더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는 조용한 승차감, 그다음에 좀 더 강력한 시스템 합산 출력, 뭐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뭐 당연히 연비와 상관없이 하이브리드를 출고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연비적인 측면에서 내가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뽑는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좀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뭐 챗GPT 같은 거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서비스에다가 내가 한 1년에 몇만 킬로를 타는데 이 옵션에 이 가격으로 했을 때 내가 얼마를 타야지 본전을 뽑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비교로 질문을 하시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2만 킬로 미만이신 분들은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연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를 뽑아서 이득을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1년에 주행거리가 막 3만, 4만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타면 이득을 많이 보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신 경우에는 무조건 하이브리드가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가솔린 모델이 한 11에서 12, 뭐 타이어 인치 수가 좀 다릅니다만 LPG 모델은 한 9에서 10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비 차이가 한 1, 2km 정도는 안 나는데, 대신에 LPG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LPG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LPG 모델이 일단 저렴하지도 않고요. 물론 LPG 모델이 이 가솔린 모델보다 좀 더 조용한 부분이 있긴 하죠. 뭐 그렇게 잘 메리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LPG 충전소가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상 타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가솔린 모델을 타시는 게 저는 뭐 가장 무난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컨의 탈 것 리뷰. 자, 이제 이 차를 구매하신 고객님은 왜 이 차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를 구매하신 분은 얼마 전에 결혼을 하신 이제 신혼부부시고요. 주로 이 차를 이제 출퇴근 용도로 사용을 하실 계획이세요. 출퇴근 거리가 길진 않기 때문에 연간 주행 거리가 대략 한 10,000km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사실 운전을 뭐 많이 하시거나 좀 주행 거리가 많으신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유류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기름값은 크게 차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곧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셔서 패밀리카로도 운영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셔야 됐고, 한번 차를 타면은 뭐 5년 이상, 6년, 7년 이렇게도 타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막 큰 차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내분도 운전 경력이 조금 부족하셔서 아내분도 운전을 할 때 조금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약간 컴팩트한 사이즈면서도 패밀리카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차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면 SUV가 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뭐 유모차도 실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실어야 될 게 많은데, 세단은 아무래도 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SUV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했고, 스포티지랑 투싼이 컴팩트한 사이즈니까 그 밑에 급은 솔직히 조금 이제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약간 작은 느낌이 있잖아요. 코나나 티볼리나 아르카나나 이런 차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가끔씩 가족도 태워야 되고 할 일이 있었으니까 이 차급으로 원하셨고, 투싼과 스포티지 두 가지를 이제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투싼은 이제 변속기가 듀얼 클러치 DCT 미션이 들어가는데, 이 차는 이제 그냥 일반 8단 변속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DCT 미션이 되게 스포티한 성능을 자랑하고 막 밟으면 막 잘 튀어나가고 또 운전에 재미를 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있는 가족들을 위한 주행에 맞는 차는 사실 아니거든요. 실제로 DCT 차를 타면 멀미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8단 기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컴포터블 하고요. 제가 지금 주행을 해봐도 변속 느낌이 아예 들지 않을 정도로 변속이 부드럽고, 차가 막 울컥울컥 거린다든지 튀어나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가족을 위해서 부드럽게 운전을 한다면 그냥 8단 자동 변속기가 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추천을 해드렸고, 사륜은 굳이 넣지 않으셨어요. 사륜을 넣으실 수 있는데 굳이 이 포항이라고 하는 뭐 눈도 거의 오지 않고, 또 여기는 바닷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물론 사륜이 꼭 눈길에서만 좋은 건 아닙니다. 고속 주행을 한다거나 할 때도 코너링에서 분명히 이점이 있습니다만, 연비를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차량값도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차량을 장기간 소유했을 때 분명 사륜 구동이 정비라든지 유지비가 더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이분은 되게 고속주행을 하시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3,800만 원 정도의 출고를 하셨고요. 시그니처 등급의 안전 옵션이라고 하는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이런 이제 어라운드 뷰랑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그다음에 뭐 주위 후측방, 보조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달려 있는 안전 옵션을 추가하셨고 거기에 이제 19인치 전면 가공 휠만 추가를 하셨습니다. 준중형급의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차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스포티지 모델이 상당히 만족감을 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일단 편한 승차감, 엄청 넘치진 않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 출력, 그리고 뭐 웬만한 준대형 세단에 못지 않을 정도로 풍부한 옵션 사항들, 그리고 SUV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트렁크 활용도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좌석 폴딩으로 인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패밀리카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출퇴근용으로도 다재다능하게 비싸지 않은 차지만 충분히 내가 가치를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다라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싶은 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상황이라면 이 차는 좀 구매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괜찮은 차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차보다 좋은 차 너무 많고 수입차도 더 좋은 차 많죠.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나쁘지 않고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제 푸조 같은 차들이 푸조 5008, 3008 같은 차들이 이 정도 가격대로 구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싸게 나오잖아요. 실내 공간도 엄청 크고 여러 가지 편의사항들이나 어떤 수입차 특유의 그런 어떤 멋스러운 디자인들도 있는데, 차라는 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구매를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수입차는 물론 이것도 뭐 차마다 나름이긴 하지만 수입차는 기본적으로 수리를 받는 게 국산차보다 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차가 고장이 난다거나 할 때 차의 수리 기간이나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나는 차가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라는 분들, 차를 내가 데일리로 꼭 써야 된다라는 분들, 특히 이렇게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이 수도권만큼 편하진 않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사실 수입차를 구매하기 좀 꺼려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돈씨라고 하잖아요. 그 돈 주고 왜 그 차를 사냐, 수입차 살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 어떤 지역이라든지 차량에 이용하는 패턴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차는 충분히 구매의 메리트가 있을 만한 좋은 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객님에게 차를 갖다 드리기 전에 또 저희 마이카 컨시에서 출고하는 모든 차들은 휘발유를 가득 채워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기름 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러니까 옛날에 SUV들은 다 디젤이 많았잖아. 좀 뭔가 어색하다. 주유를 모두 완료했고요. 네, 고객님께 차를 가져다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컨의 탈 것 리뷰. 일단 패밀리카라는 게 뭔가 되게 좀 그렇잖아요.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지만 가족의 어떤 취미도 다양하고, 뭐 여행을 좋아하는 가족, 좋아하지 않는, 캠핑을 좋아하는 가족, 좋아하지 않는 가족,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일단 스포티지는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패밀리카라는 범위에서 어디나 약간 공통분모로 들어가 있는 차라고 저는 좀 보고 싶어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5인 가족이다 또는 그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이 차는 패밀리카로 쓰기에 분명히 무리가 있을 겁니다. 제가 기능 설명 영상 올린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뒷좌석에 성인 3명이 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탈 수 있어요. 하지만 편하진 않습니다. 물론 뒷좌석에 성인 3명이 탈 수 있는 차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뭐 제가 볼 때는 한 팰리세이드급의 이제 대형 SUV, 준대형 SUV까지 가거나 뭐 산타페도 그럭저럭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이제 카니발 같이 아이로 독립 시트가 돼 있거나, 산타페는 또 6인승이 있잖아요. 트렁크 공간을 물론 포기해야 되긴 하지만 6인승 모델 같은 게 있는 차들은 훨씬 더 뒷좌석에 사람을 편하게 3명 이상 태울 수 있지만, 스포티지는 4인 가족 이하가 운영을 하기에는 패밀리카로서의 가치성이 좋습니다. 시간이 맞으면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시승해 보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게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랑 뒷좌석에서 보는 입장이 또 다르고, 조수석에서 보는 입장이 다르고 그럴 수 있거든요. 또 엄마의 입장, 아빠의 입장, 자녀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돈 내는 사람이 최고지만 어쨌든 간에 얼마나 재밌습니까? 가족끼리 이제 야 우리 오늘 새 차 한번 타보러 가자 해가지고 같이 딱 아빠 차, 엄마 차 타고 가가지고 새로운 차 1시간 동안 정도 타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같냐 하고서 밥도 같이 먹고 돌아오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좀 가족이 전체로 다 가서 시승을 해보는 거를 추천한다. 마컨의 탈 것 리뷰. 차라는 거는 가격, 옵션, 그 구매자의 상황,
운전 패턴,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지 최선의 선택이 되는 거지. 뭐 그 돈이면 이 차가 제일 낫다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상황마다 다르고 예산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차에 대한 지식이 막 그렇게 많지 않거나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차를 잘 모른다. 근데 내가 이 정도 인원이 있고 이 정도 가족이 있고 이 정도 생활 패턴과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차를 어떤 거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마이카 컨시어지 연락하시면 돼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마커한테 연락하면 제가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처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차량, 옵션, 구매 방법, 구매 시기,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얼만큼 운용하고 나서 차를 뭐 처분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같이 상담을 도와드리니까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차를 타본 경험과 또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후회하지 않으실 선택을 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 양식에 기록해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최선의 상담을 약속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포티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 시승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커니였습니다. 안녕.